안녕하세요, 김신무입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보람에 여기 아동센터에 기부하려고 왔습니다. 한번 원장님 만나서 말씀 좀 나눠보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정상입니다. 여기 활동들이 이렇게. 네. 역사가 오래됐네요. 설립 일자가 1951년 3월, 설립 인가가 1957년, 이제 개원을 한 거는 2007년. 아, 그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보람애가 생긴 게 51년이고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2007년부터, 보호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네요. 네. 전달 시간 한번 하셔도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김현우 바오르 신부라고 하고. 아, 예, 예, 혹시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오실 수 예, 있으세요? 예, 예. 저는 또 여기 원장이지만 네. 또 개신교 목사예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교에서 네. 처음으로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서 네. 바로 며칠 전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아, 네.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교구에서 네. 2주 사목부랑 해양 사목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이주민들, 또 난민들, 그리고 이제 섬에서 이제 어선원들, 외국인 어선원들, 아니면 원양 어선, 필리핀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런 일을 그러시구나.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이제 유튜브 이제 구독자들이 또 기부하는 모습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기 신부님하고 같은 동료 신부님인데 그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실 이렇게 또 조언해줬어요. 이쪽으로 하라고. 여성가족부, 네네. 인천시 여성가족부 조진수 국장. 아, 국장님. 조진수 국장님께서 예. 그 신부님께 말씀하시고 아, 네. 도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봤죠. 보니까 여기 인천에서 유일하게 하나, 이 임시 보호 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시보호설. 네, 일시. 예. 예, 일시 보호 시설. 그래가지고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작은 금액이지만 네. 아이고. 또 하고 또 제가 채널에 한 2,200명 정도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더 알아보고 또 후원도 가능하면 네네네. 연락처도 띄워놓고 예,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알리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데 있으면. 이곳에 어떤 아이들이 주로 오나요? 우리가 이제 일시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그 큰 범주로 말하면 학대 피해 아동이고요. 네, 학대. 학대 안에는 이제 정서적 학대, 또 물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있지만 우리가 감각이 쉬운 게 방임. 네. 방임도 이제 학대에 들어가니까 그런 학대 피해 아동들이 이제 그들의 그 어린아이니까 그들이 가장 잘 그 발달하고 또 건강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 권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정과 분리시켜서 이 공적인 체계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분리된 아동들이 이 센터에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 보호 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팜플렛에서 봤는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일시 보호인데 그러면 그들이 또 그 학대나 방임을 받았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센터에 온 애들 중에 70%가 원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원 가정으로 돌아간 예. 케이스들. 그 원가정이라고 왜 원가정 돌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가정이 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학대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학대인 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무지해서. 예, 뭐 무지라기보다는 뭐 원래 내가 양육 방식이 그랬다라고 할 네.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온 시대는 그렇게 자랐는데 네. 시대가 많이 바뀐 건데 네. 나는 내가 사랑으로 받았던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어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사랑인 줄 예, 알고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냥 온 가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상담도 받고 네. 철저하게 또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음. 내가 이제 우리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저 가정이 좀 괜찮겠구나. 또 본인도 그렇게 해서 한 70% 정도는 원가정 복귀를 했어요. 네.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좀 줄어들게 되고 또 우리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원가정 복귀하는 절차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어요. 까다로워지고, 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가정 복귀가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원가정 복귀가 안 되면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원가정 복귀가 안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뭐 가정 위탁이라든가 가정 또 위탁. 입양이라든가 또 보육원이라든가 보육원. 뭐 쉼터라든가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음. 다양한 형태로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다양한 곳이라고 하는 게 좀 많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사실은 실제로 그 다 소규모고 보육원 말고는 다 소규모거든요. 소규모가 이제 그 정원이 많이 찰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이나 6개월이라고 하는 게 딱 지켜져야 돼. 법적인 거니까. 네. 시행 규칙에 의해서 3개월 한 번에 거쳐서 연장해서 6개월에 딱 끝내야 된다라고 네.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이제 부모가 진짜 가해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판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가정 중에서 섣부르게 맞아요. 가정의 시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가 우리가 아동시설이니까 이제 입수하고 나니까 장애 아동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원가정으로 갈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장애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네. 또 장애 아동을 일반 보육원에 보낼 수도 지원 체계가 없고 네. 또 인천에는 그래도 그나마 장애 아동 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미 정원이 차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복귀도 쉽지가 않고 시설로 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 아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IQ를 하려면 70부터 85 사이 네. 그 사이 아동들은 장애 아동도 아니고 일반 아동 비장애 아동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있죠. 이 아동일 경우에 역시 이제 확실한 돌봄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돌봄 지원 체계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현실이군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도 고민이 있고 게다가 이제 그 우리가 또 정신과 계통의 병원을 보면 청소년일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호자가 입회하지 않아도 그런 갈 수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치료가 많이 필요한 아동일 경우에는 그게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동을 이렇게 적절하게 케어하기 위한 그런 체계들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비효율이 많아서 그래서 쉽지 않고 물론 이르차기를 찾는 게 아니라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근데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 거냐 할 때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 센터는 지금 6개월이 아니라
1년 넘어서 2년째 있는 아동들도 네, 몇 명 있다. 예, 라고 그런 상황들이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 예. 있겠군요. 예. 그러면 목사님, 원장님, 네. 동시에 예,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 일을 하면서 언제부터 사실 하신 거예요? 우리 기관은 이제 2007년부터 세워졌고 2007년부터. 저는 여기 3대 원장이에요. 3대 원장님이시구나. 2015년부터 네. 계속 그러시구나. 지금까지 오고 있죠. 해오시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을까요? 뭐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살이가 다 어렵죠. 네, 그렇죠. 또 우리 아동들 하나하나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아동들 하나하나가 이제 독특한 욕구를 갖고 있죠. 네. 본인이 그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답답한 거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애들한테는 너한테 이런 욕구가 있어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인식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아동들 하나하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알려주고 본인이 깨닫고 그걸 지원하도록 만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잘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는 일시보호 시설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떠나서라도 네. 떠났을 때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뭐 완벽하게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뭐 이런 3월 달에 입소가 되고 네. 뭐 이게 뭐 6개월 지나서 9월 달에 퇴소 이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입소와 퇴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겪는 또 적응하는 과정, 이것이 안정되면 또 새로운 애가 또 들어오고 또 적응해서 잘 지내면 하면 또 퇴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늘 파도처럼 썰물 밀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이란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어려운 일일 수가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또 일상이죠. 일상인데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보람일 수가 있고 실제로 뭐 어려움이 없는 동반되지 않은 아동들이 오면 우리 기관이 필요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렵지만. 우리 기관이 학교 걷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인데 학교 걷기도 하고 또 병원 걷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작은 가정이면서 옛날에는 큰 집안 걷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왔다가 퇴소할 때쯤 되면 그 사전 사후가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네.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자기 의지의 상태, 언어 표현, 일상생활을 위한 또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변화 중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 있죠. 네. 정말 어렵게 하는 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욕구가 더 많이 하고 네.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떠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게 역설인 것 같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하는 애들이 떠날 때 되면 저렇게 보냈어? 우리가 그 개입을 많이 안 해도 안정되게 잘 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어쩌면 많이 힘들게 하는 애들이 많이 변화되면서 더 많은 우리한테 만족감과 보람을 준다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성격들의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애들 어렸을 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진짜 여기 사회복지사라든지 원장님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아이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요. 그렇죠. 그들의 이제 욕구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게 매일 반복되고. 또 이미 기존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이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네. 걔도 적응을 해야 돼요. 네, 적응해야 되니까는 어쩌면 그 아이들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또 견뎌내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자아 정체성, 자기 효능감 네.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 집안이 요새 애가 하나거나 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린 여긴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학교랑 좀 다르거든요. 생활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그 안에서 우리 60년대, 70년대 뭐 자녀가 9명 있고 10명 네.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 그런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적응해 나가고 또 사회성 능력도 키워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이제 경험하는 거죠. 정말 낯선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을 또 네. 배워갈 수 있고. 그러면 원장님 혹시 그 만약에 이제
모르는,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보람의 여기 아동지원센터가 인천 지역의 유일한 일시보호 시설인지도 몰랐고, 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뭐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혹시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는 이런 시설이고, 제일 중요한 게 좀 후원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네네. 후원은 어떤 방식이 제일 좀 이렇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카메라 보시고 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예. 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현금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후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CMS를 통해서 매달 10,000원이라도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두 잔을 절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후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나올 때 어떤 애는 자기 필요한 걸 갖고 나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애들은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필요한 옷이라든가 교육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혹시 또 어린아이일 경우는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또 큰애들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장난감이 아니라 그런 조립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창의력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후원해 주시면 좀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기관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 기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을 관리하거나 또 우리 안에는 그 생명체가 있어요. 잔디라든가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잘 관리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관리하는 것들을 재능을 갖고 계시면 이런 분들이 도와주면 그 관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못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 사실은 우리 애들은 여기 오게 되면 학교를 못 가거든요. 학교를 가지 않고 수업 일수를 다 인정받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뭐 박물관도 좋고 에버랜드도 좋고 야외 갈 때 사실은 전체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또 부분별로 나와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 팀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야외 견학하거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는 많은 살아있는 사랑의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랑의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극들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센터를 떠났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 미래 인격 형성이나 자기 결정권, 자기 능력을 표현할 때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후원이라면 아마 굉장히 큰 기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와, 지금 제가 사실 뭐 인터뷰 원고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더 자연스러운 걸 저는 원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 술술 나오시고 그 안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어떤 게 필요하신지를 그냥 몸으로 그냥 다 아시는 것 같으셔서 그간의 노고들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계윤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칠까요? 네. 제가 아이들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하여! 위하여! 나 이렇게 원고 없는 인터뷰는 처음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채널명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김현우 바우르신 분들 이제 김신부라고 해요. 네.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국제 수어로 I love you입니다. I 이렇게요? love you.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외국인 자녀들 뭐 그런 이렇게 뭐 일시 보호 시설 같은 건 없죠, 인천에?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건 이렇게 인천에 우리 밖에 없는데 네. 그 우리 다문화 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난민 지정부 여기가 은근히 다문화 기관이 되고 있어요. 아, 여기가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한동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죠.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엄마가 필리핀. 네. 근데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필리핀에서. 아빠는 이제 무슨 사업을 문제가 있고. 근데 엄마 돌아갔으니까 돌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왔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키울 양력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얘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한글이 좀 안 되네. 그래서 애들도 지금 우리가 좀 양육했다가 다른 곳에 보낸 적도 있고 또 베트남. 네. 엄마가 베트남에 엄마도 세상 떠나고 아버지는 또 바깥 호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트남에 얘는 진짜 한글이 하나도 안 돼. 그래갖고 그때 얘는 또 외국인이잖아. 그래서 외국인 번호 갖고 우리 보호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필리핀 그래도 영어라도 있잖아. 네, 그렇죠. 대안이 안 새는 거야. 그래서 야 뽕땅뽕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 정말 고민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마침 중앙장로교회에 베트남어 예배가 있어요. 네. 거기 전도사님 베트남 사람이야. 그래서 마침 알아갖고 전화해서 만날 수 있냐. 얘 데리고 가서. 왜냐면 얘가 뭘 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버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신나게 얘기하더라고. 정말 저는 모르는 단어예요. 얘기 듣고 와서 보니까 팝하고 또 베트남어가 있어. 그랬더니 참 시대가 좋았죠. 네.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팝하고 가고 대화를 하는데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날따라 그때 걔가 왔을 때 4명 애가 있는데 탈북민 탈북 아이, 또 중국에서 온 아이, 얘 있고 또 한 애가 어느 나라인가 4명이 캄보디아.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성경에서 오순절 역사 있지 않습니까? 네. 4명이 밥만 보면서 다 자기 언어로 얘기해. 근데 서로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긴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베트남 아이가 떠날 때 너무 잘했어요. 근데 한국말을 많이 익혀갖고 정말 걔는 정말 좋은지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자기가 나중에 크면 한국에 꼭 오겠다고 그러는데 뭐 한국에 안 와도 좋은데 맨 처음에 걔를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베트남어 한국말을 모든 걔를 돌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어떤 나라가 와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걱정은 우리가 하지 애들은 걱정할 게 없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지금도 꾸준히 다문화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네. 이제 한 사람 외국인을 올 때 와서 생활하는 거였어요. 네. 너무 의미 있는 일 하신다. 너무, 예. 그래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럼요. 또 뵙고 예, 전화 통화하고 그래요. 제가 삶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